자, 시장을 이겨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KB증권 김두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셧다운을 좀 완화하기가 무섭게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V자 경기 반등을 일부에서 좀 기대하게 됐었는데 이건 좀 물 넘어간 것 같고 한 수시형, 우리가 나이키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도의 경기 반등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흔히 미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의 차별화가 심화될 거고 또 확대되고 있다. 제가 보는 실물 경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리 저점은 2분기가 가장 이 팬데믹에 대한 하락폭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후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었지만 V자 아니면 나이키 그 어떤 방향성보다도 실제 속도는 상당히 더딜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L자에 가까운 U자의 형태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참 이게 궁금한 게 지금 당장 왜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할 때는 돈 좀 많이 풀자라는 얘기고, 근데 연준에서는 이미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천명해 놓은 상황이고,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어도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돈을 풀 수 있는데 굳이 왜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올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선행 지표 중에서 네네.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단기 금리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권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의 마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 장단기 금리가 계속 역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제로에 수렴하고 있는 거죠. 즉 단기와 장기 금리가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장기 금리를 올리든지 단기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무제한 QE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장기 금리를 낮추는 그러니까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언밸런스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단기 금리를 더 낮춰줘야겠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페더럴 금리가 제로에서 0.25%, 즉 네네. 거의 제로라는 것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금리를 낮추려면 지하실로 가는, 즉 마이너스밖에 없다. 이런 형국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 파월 의장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쭉 보고 느낀 점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하는 것이 지금 득보다 실이 더 큰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유동성을 풀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의 매개체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다시 한번 호전돼야 되는데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났더니 은행의 수익성은 더 악화됐고 오히려 양극화만 양상되었던 부작용이 훨씬 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행은 왜 이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느냐. 마이너스 금리는 흔히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네네. 흔히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을 하기도 더 어려운 거고 실제 은행들은 대출을 해서 수익을 보존해야 되는데 대출이 더 안 된다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금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해서 장기 금리의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특히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 금리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경기를 살리는 건데 그게 지금 저희 좀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RH-A형 혈액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방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혹시 본인의 혈액형이 같고 또 혈액을 좀 공급할 의사가 있으신 분께서는 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필요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어떤 상태죠? 실물 경제는 팬데믹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반영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먼 미래를 보다 보니까 현재 내려가는 것에서는 어쩌면 좀 무덤덤하게 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처럼 지난 1929년 이후에, 즉 대공황 이후에 유례없는 하락폭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려가는 하락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실물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고용 지표 아니겠습니까?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그 지난달이 14%로 마이너스 14%로 실업률이 14%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더 5월에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노동통계국이라는 데서 발표를 하는데 좀 레그가 있습니다. 5월 달인데 4월 달 실업률이 발표된 거고요. 네네. 14.7%, 그러니까 통계가 집계된 193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봤습니다. 흔히 고용지표는 실물 경기의 후행 지표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어닝이 나빠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고용에 줄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2분기가 미국 경제에 가장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현상을 놓고 보면 4월 달 실업률도 높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월 달에서 6월 달은 이보다 훨씬 높은 맥스 한 30%까지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기대감을 좀 갖자면 이 실업률의 수준만 놓고 보면 이 2분기쯤이 아마 올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순간이 아닌가. 이후로 최근에 들어서 50개 주 중에서 대부분의 주들이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실업률의 레벨 자체는 3분기,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조금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고용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고도 쉽지만 또 취업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국가로 또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그 실업률이 20% 넘는 정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는데 왜 V자 반등보다는 L자 혹은 뭐 나이키형 이게 전망이 되는 걸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분기가 고점일 것 같습니다. 네네. 실업률 기준으로. 하지만 내려가는 폭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가는 수준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업은 특히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면 저희가 경제학 이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참 신축적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지난 10년 동안 증가했던 네. 일자리 수가 다 감소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신축적인 고용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수요는 결국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의 플레이에 대해서 우리 노동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데 네. 실물 경기가 2분기에 최저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들어서 과연 기업들의 이익이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까에 놓고 본다면 향후 전망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르게 호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벨 자체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했기 때문에 조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연말에 대해서 미국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한 10% 정도 수준. 근데 이 10%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2008년, 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지표가 가장 안 좋았던 게 2010년 10월 달에서 11월 달입니다. 네네. 그때 실업률이 9.8%.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보다도 네네. 이번에 경기가 많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때 수준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일 것이다. 그런 것을 쭉 감안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미국 그러면 소비 경기이고요. 네네. 소비의 원천은 소득, 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고용.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고용이 연말 10% 실업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분기의 저점은 보겠지만 하반기 V자보다는 더 낮은 기울기로서의 완만한 회복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에 대해서는 IMF에서도 이제 연간 GDP를 보니까 다른 국가보다 낮다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한국은 이 팬데믹 이후에 네네. 과연 팬데믹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여파가 큰 것이죠. 근데 네. 한국은 물론 이태원 사건이 최근에 불거지면서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쭉 감안해 보면 유례 없이 빠르게
빠르게 복귀했다는 거죠. 복구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 팬데믹에 대한 그 여파에서 한국은 여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강건했다라는 결론으로서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국 경제가 물론 소득주도 경제고 소득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 대외적인 수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하반기에 그 속도 자체가 워낙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수출 경기 역시도 하반기에 글쎄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그 경기 반등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려갈 폭이 더 큰데 이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조망한다는 게 살짝 그러니까요.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2분기가 저점이고요. 이유는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3, 4분기가 훨씬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아지는 레벨,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12년 전의 금융위기보다도 조금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글로벌 경기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가 저점이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금융 김두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출발 마케돈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선방하시는 그리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